아니, 이 더위에 또 나가셨어요? 물 한 병 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복례 할머니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했던 할머니의 어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복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선풍기도 마음대로 틀 수 없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잔소리가 따라왔거든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 메모지에 장볼 목록을 적더니 할머니에게 건네줬어요. 복례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양파, 당근, 대파, 무거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더위에 이걸 다 들고 오라는 뜻이었죠.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용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후끈한 더위가 온몸을 감쌌어요. 오늘 날씨가 특히 무더웠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닌 남의 집 같았거든요. 골목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예전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는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뒤뜰 호박넝쿨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손자 경수와 함께 보낸 여름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 샵샵 2장. 복례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어린 경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보채던 그 작은 목소리 말이에요. 그때는 부뚜막에서 보리차를 끓여 항아리에 담아두고 경수가 언제든 마실 수 있게 해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제도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다 며느리의 핀잔을 들었어요. 물도 돈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말이죠. 복례 할머니는 결국 물잔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햇볕이 따가워 그늘을 찾아 걸었지만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목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라도 사서 마시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병이 1,000원이 넘었거든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복례 할머니는 메모지를 보여주며 채소들을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빨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덥다고만 대답했어요. 채소들을 담은 비닐봉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양손에 봉지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었지만 점점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샵샵 3장. 집까지 절반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골목길 전봇대에 기대어 잠시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긴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더운 날씨에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 남자분이 잠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급한 듯 지나가 버렸어요. 복례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은 바싹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어요. 비닐봉지에서 굴러나온 양파들이 골목길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태양은 더욱 뜨거워졌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할머니를 더욱 지치게 했어요.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청년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멈춰섰습니다. 청년은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복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를 그늘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기더니 물을 사다 드리겠다며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복례의 할머니는 청년의 뒷모습을 흐릿한 시야로 바라봤습니다. 등 뒤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였어요. 혼자 남겨진 골목길에서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더위에 밖으로 나온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집에 있어봤자 눈치만 봐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샵샵 내장. 청년은 편의점에서 차가운 생수를 사들고 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더니 생수병 뚜껑을 열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입에 댔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복례 할머니는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천천히 드시라고, 급하게 드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할머니를 돌봐줬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둥근 눈, 진한 눈썹, 그리고 코끝에 있는 작은 점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에서 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경수라는 이름이었죠.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때 왜 보내줬을까 하면서 말이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손자와 헤어져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다시 살아났어요. 30년 전 아들 내외가 도시로 이사 간다며 경수를 데려갔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이 할머니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청년 경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 그리고 자꾸만 익숙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복례 할머니는 경수의 손을 꽉 잡으며 물을 주어서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경수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왠지 이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샵샵 5장. 구급차가 도착했고 복례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수는 자전거를 끌고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가 걱정되어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탈수와 열사병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간호사가 경수에게 보호자냐고 물었지만 경수는 길에서 발견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간호사는 할머니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아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며느리 미영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오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이 도착했을 때 복례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허약해 보였어요. 미영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고 경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경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할머니가 작게 경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경수가 맞냐고 물었죠. 복례 할머니는 경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경수의 아버지 이름을 물었을 때 경수는 김진우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진우는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경수가 어릴 때 할머니와 살다가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헤어졌다고 말하는 순간
복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자신의 손자 경수가 맞았던 거예요. 샵샵 6장. 병실로 옮겨진 후 경수는 할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안정되자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갔어요. 복례 할머니는 경수의 손을 잡으며 정말 우리 경수가 맞냐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해준 미움 기억이 나는지 물었을 때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따뜻한 미움,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냄새만은 생생했다고 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를 회상했어요. 경수가 아파서 며칠 동안 미움만 먹었을 때 할머니가 밤새워 끓여줬던 일 말이에요. 경수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죽을 사다가 할머니께 드렸지만 할머니는 입맛이 없어 하셨어요. 그러자 경수가 직접 미음을 끓여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어떻게 끓여야 할지 알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경수는 병원 급식실에서 재료를 구해 간이 전기밥솥을 빌려왔어요. 쌀을 곱게 갈아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양, 불 조절, 젓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었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해했죠. 30분 후 고소한 미음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자신이 예전에 해줬던 미음이랑 똑같은 냄새였거든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봤어요.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 부드러운 식감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냐고 놀라워했지만 경수도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대답했어요. 역시 우리 경수가 맞다며 할머니가 가르쳐준 게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하며 복례 할머니는 미음을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샵샵 7장. 그날 밤 경수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경수가 어릴 때 할머니와 살았던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고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경수가 정말 기억 안 나냐며 5살까지 할머니와 살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서울에 와서도 계속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경수 아버지가 반대했던 거였습니다. 시골 냄새 난다고 애가 촌스러워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경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도시에 나와 성공한 후 시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도 끊어버렸던 거죠. 그 할머니 성함을 물었을 때 어머니는 김복례라고 대답했어요. 경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거예요. 다음 날 경수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수가 어머니한테 들었다며 정말 제 친할머니라고 하자 할머니는 경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할머니가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자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수 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성공한 사람은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았다고 경수네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어진 후 할머니는 홀로 시골에서 지내다가 건강 나빠져 아들 집으로 오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긴 세월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샵샵 8장. 퇴원 후 복례 할머니는 다시 며느리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경수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할머니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복례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경수에게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경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셨으니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할머니를 다시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미영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정말 감사하다며 사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쿨하게 할머니의 짐을 정리해줬어요. 별로 많지도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어요. 경수는 할머니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방도 따로 마련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복례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 할머니는 편지 한 장을 썼어요. 비뚤비뚤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경수가 뭘 적는 거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적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 한 병도 아까운 인생이었지만 그날은 참 따뜻했다고. 쓰러진 할머니에게 생수 하나를 사다 준 그 마음, 미음을 끓여준 그 정성, 그리고 다시 함께 살자고 한 그 말까지. 경수야,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다고. 마지막 남은 날들을 우리 경수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경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에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했던 날들이 끝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작은 생수 한 병이 이어준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이에요.